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0일이죠. 자, 오늘 시장이 정말 또 큰 투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광문 멘토님 한마디. 일단 장 초반 때부터 분위기를 이끌진 못했었는데요. 장 중에 급작스러운 모습 때문에 많이들 당황이 되셨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렸다가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추가된 악재가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서는 투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 자체에서 본다면 일단 현물 쪽에서의 매도보다는 오늘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크게 한번 밀리고 나서 중국 증시라든지 또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또 추가적인 악재가 돌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 장에 대한 어떤 투매, 이거는 오히려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후에 만약에 내일 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장의 투매 또 최고조가 오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에서 같이 투매에 동참하신다면 나중에 분명히 또 크게 또 후회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은 신중하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2.38% 정도 내린 1844.7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오늘 역시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동조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정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879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161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3200억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요. 너무나 악재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이제 투매에 동참을 하게 만들게끔, 또는 공포 심리를 극에 달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누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풀리는 이 현상 자체가 결국은 투매로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투매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고요한 또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3% 이상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2.9%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조금이나마 만회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거래보다 약 34,000원 정도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전거래보다 0.19% 정도 내린 모습,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약 3,500원 정도 내린 136,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삼성물산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꿋꿋이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2.4% 정도 내린 24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현재 0.7%대 강세인데요. 오늘 시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힘을 내주고 있죠. 현재 전거래보다 3,000원 정도 오른 38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3% 역시 동조화 현상 같이 하락 중이고요.
네이버가 현재 0.7% 정도 내린 모습, 현재 6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1.4%대 하락, LG화학도 역시 중국 증시에 대한 동조의 현상으로서 3.2% 같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역시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플러스 알파로 또 붙어서 주가가 4%나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추후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3.3%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삼성 SDS 정거래보다 1.5% 내린 24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2%대 하락 중, 그리고 SK텔레콤은 정거래보다 6,500원 정도 내린 모습 19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래소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중이고요. 그 아래서 꿋꿋이 버티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의 투매와 함께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내일장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코스닥 흐름들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오늘 장중 마이너스 3%대까지 투매가 한 차례 정도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는 지금 오후장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668포인트 마이너스 1.87% 빠져있는 모습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코스닥에서 장중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회복되는 점은 일단 단기적인 순환매 안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빠른 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의 장중 하락폭이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중 하락폭을 좀 끌어올리는데도 외국인의 기여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 한 달여 동안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빠른 단기 순환매에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매수가, 하루는 매도가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들이 사이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빠르게 포착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 순환매 시장에 편승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은 셀트리온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장을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 흐름세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셀트리온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CJ ENM 동서 종목이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 하락폭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메디톡스 마이너스 1%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사실 이 시장 하락폭이 좀 컸던 만큼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모두 다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이 반전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그래도 깊이 있게 보이는 것은 바이로메드가 마이너스 4%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후반 때 이 중소형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 투자 심리 좀 회복되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단기 순환매 시장에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거멘터님의 이슈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화두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자, 셀트리온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 계열사의 이 상장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관련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과 관계되었던 회사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선은 셀트리온이 최근에 시장에 이 램시만 효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새롭게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호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주들도 좋았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지금 추세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도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장되는 회사들 셀트리온 제약이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신사업되고 있는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종목군들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과 협력되어 있는 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한스킨에서 셀트리온 스킨큐어로 바뀐 이와 같은 화장품 사업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또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뭐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오업종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자, 전화와 문자를 많이 주세요. 지금 시장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툼에 같이 동참을 벌써 하신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그 판단을 하셔야 나중에 결과물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고요. 정확한 상담과 함께 좋은 건강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금호타이어 문의 주셨고요. 자, 금호타이어 매수가 1,300원, 1,500원대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에 끌려오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매수 시점 때부터 해서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 유가 하락에 맞서서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 지난해에도 경험을 해왔지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되었다라면은 또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지난해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그 반등 추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6,000원대 가격이 아닌 7,000원대 혹은 8,000원대까지의 반등 추이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8,000원대까지는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입장인데 10,000원 선까지 매수가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00원대부터는 조심스럽게 매도 관점,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매도,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좀 더 쥐고 가셔서 반등 추이를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문자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코라오 홀딩스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일단 코라오 홀딩스,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바닥권을 좀 잡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가 이미 좀 많이 하락을 해 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코라홀딩스의 경우에는 국내 쪽이 아니라 지금 라오스 지역 쪽에서의 원동기를 또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국내 현대차의 또 이제 부품을 또 조달을 해서 거기서 완성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CKD 사업품까지 같이 지금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쪽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은 분명히 아니지만 라오스 지역에서는 거의 이 기업은 거의 삼성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튼실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코라홀딩스의 경우에는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요. 사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자체가 좀 과도하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찌 보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보시고 기간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코라홀딩스 단순하게 차트적인 부분에서가 아닌 이 기업의 좀 가치를 갖고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갖고 계시다면 수익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겁니다. 제가 드리는 목표 주가는요 1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 이미 주가의 하락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14,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 종목입니다. 네, 데스터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31,500원대 갖고 계십니다.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와서 현재 가격대 거진 매수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 드린다면 이 덱스터 기업에 대한 성향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덱스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덱스터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가격 평가라든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신규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좀
꾸준히 지속될 수 있겠지만은 당장에 좀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평가하기 좀 이르다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화두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고성장이라든지 이분들 기여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 관망의 위치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영화 산업, 미디어 컨텐츠 이와 같은 실적을 내비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구성을 좀 테스트하는 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디어 컨텐츠라는 키워드로 해서 올해는 내내 봐야겠지만은 지금 시기는 너무나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덱스터라는 기업을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종목 교체 의견 관망의 위치에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LG화학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요, 바로 26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LG화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내주실 때요, 3일 동안 하락해서 매도를 해야 됐는데 매도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LG화학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의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또 경제가 어느 정도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LG와 화학주의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최근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 관점으로도 이제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점에서 방송을 좀 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LG화학은 지금 이미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굳이 빠르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입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고점 자리, 즉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는 보통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주가가 이제 이 자리에서 밀려 내려왔을 때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구간대까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매도가 아니라 이 반등 시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가의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 현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33만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만원 자리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매도 의견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ENM이요. CJENM. 자, 이 종목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2,000원에 80%요. 82,000원에 80%. 예, 자, 이 종목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 중이시고, 그리고 비중은 80%라서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 이 종목 처음에 매수하실 때, 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조금, 네. 중장기로 해서 중장기? 지금 하긴, 예. 네.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를 봤거든요. 네. 작년 12월 달쯤에 매수를 했어요. 아, 네. 예, 해가지고서 근데 좀 올랐다 빠졌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작년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수익이 났으니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매도 타이밍을 못 네. 잡겠더라고요 이게. 네. 일단 한번 내려왔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 자리에서 고민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어 대는데 지금 네. 버텨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예. 계속 갖고도 가야 되나 아니면은 네. 시장이 흔들어지니까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 되고 네. 이것저것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가격이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고, 그리고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 당시부터 해서요, 일단 차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좀 미래를 조금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작년에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 종목을 3만원대 후반에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거진, 10만원 선 근처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적어도 제가 한 가지 더 기운을 드린다면요. 10만원이 될 때까지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10만 이제 원요?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이요? 네,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한번 도약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과거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뭔가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이 되었던 것이요, 산업 중에 게임 산업을 줄이면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에 좀 더 힘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그냥 국내 시장에서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을 가장 먼저 하고 또 가장 탄탄하게 협력되어 있는 회사가 CJ ENM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컨텐츠를 봐야 된다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CJ ENM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주가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수익 구간 안에서는 지난 고점 자리는 돌파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신다면은 10만 원 선까지 안전하게 수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뭐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니까요. 차후에 비중은 80% 강하게 실은 만큼 좀 가격이 좀 싸게 잡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는요, 비중을 잠시 줄였다가 8만 원 이하에서 평균 단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때만 가격 조절,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은요, 수익 나는 자리는 10만 원 선을 목표로 해서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입김이 계속해서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융합, 또 중국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남해화학이요. 남해화학이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1,300원에 30%. 1,300원에 30%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어요. 아, 모아오셨어요? 네. 자, 그럼 매수 평단가가 그럼 1,300원이신 거죠? 네네. 네, 비중이 30%고. 자, 남해학을 이제 모아오셨다고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남해학을 매수를 뭐 하셨는데 이제 혹시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매수하신 건 아니죠? 제가 이 종목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요. 네. 주찬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샀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잠깐 드리면요. 원래 이제 남해화학이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됐던 게 올해 거의 18년 만에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 남해화학은 그런 제가 어떤 특정 이슈를 보기보다는요, 국내 쪽에서 비료 사업 점유율, 거의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국내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개별적인 경쟁력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이미 끝난 그런 소멸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 움직일 때 좀 시세가 강하게 위로 쏘아 올리는 그런 흐름들 자체는 사실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신다면 네,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대북 테마주들도 많이 묶이잖아요. 남해화학이 과거에 비료 쪽으로 해서.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흔들렸을 때 크게 무리가 없이 또 움직임도 나와줬고요. 일단 보유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현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12,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이 30%인데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마다 수급의 이동이 이제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해화학도 이제 일부 수급이 이제 다른 쪽으로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더 담지 마시고 현재 30% 정도 비중만 가지고 12,500원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한 3월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3월이요? 글쎄요, 이게 그 전에 어떤 시세가 나오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 자체는 예상이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네. 3월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올해 상반기 정도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바이로메드인데요. 네. 어제 종가에 제가 20만 500원에 들어갔는데요. 네. 비중은 20%예요. 근데 오늘 급락하는 바람에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제 종가라도 접근하셨던 이유가 바이로메드에 대한 강점을 또 보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최근에 와서는 바이오 쪽 관련된 이 관점이 좋기 때문에 네.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조금은 너무 늦게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물론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충분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셀트리온도 정말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편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좀 너무 늦게 들어가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네. 예, 여기서 더 좋아져서 얼마큼 더 움직임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느껴본 이 바이오로메드가요, 네. 상당히 주가 흐름이 거칠어요. 네. 시가총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칠습니다. 네. 뭐, 일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에도, 종종 갭이 나오기도 했고, 또, 거래량 분출과 함께 시세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너울이 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제가 만약에 바이오 쪽을 새롭게 본다면요. 네.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대로 알려진 종목보다는요. 네. 이제부터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오늘 사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린다면요. 어저께 샀어요. 네. 근데 오늘 마이너스 5% 나셔갖고, 자, 우선은요, 오늘은요, 시장 자체가 투매를 만드는 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투매에 크게 동참하는 시장은 아니었는데, 일단, 자후반, 지금 동시호가 들어왔네요.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은, 18만 선까지 한번 두드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근처에 매물대도 있고, 또 이평선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8만원 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 하락이 거진 마이너스 10% 수익률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 마이너스 10%까지만 딱 참아보시고요. 네. 그 이상의 손실률은 참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딱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틀 동안에 반등 안 나오면은 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자, 지금 만약에요. 네. 18만원 지지되고, 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얼마까지 지금 단기로 볼 수 있어요? 워낙에 이제 너울이 크고 조금은 이 거친 종목이라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종목이 올라오면은, 사실 20만원 선 근처에서 매수하셨던 가격대에서는 네. 그냥 다시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지금 좀 이야기 드린다면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강하지만, 네.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 약품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우리 산업이요? 우리산업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5,500원에 40%인데요. 25,500원에 40%요. 네. 어머니 수익 중이시네요. 근데요, 31,000원 왔을 때 내놨더니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네요. 거의 고점 자리에서 팔려고 했는데, 그죠? 31,150원 가걸래. 네. 31,000원에 내놨더니 이게 안 팔려고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뭐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세요? 네, 그러죠. 네. 더 내려갈란가, 올라갈란가. 네, 우리 산업은 이제 보면은, 전기차 관련 업체들 중에서 가장 시세가 좋아요.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 모터스의 납품 업체입니다. 바로 우리 산업이.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올해 한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많이 꺾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 모터스의 효과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31,000원에 매도를 못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요.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들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테슬라 지금 현재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31,000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은 충분히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시고요. 나오겠어요? 네, 31,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1,000원에 매도 못했다고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31,000원에 못 파는 게 좀 아쉬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고 가셨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31,000원까지 봤어요. 그 정도만 보신 거예요? 31,000원 못 갔어요, 어제.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리니까 좀 불안하신 건데 네. 여기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주가라는 게 자체가 이제 우리 산업을 들고 오셨던 거잖아요. 여보세요? 네. 예, 단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들고 오시면서 흔들림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거 버티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올라갈 때 지금 흔들리는 것 자체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장기로 보셨으면 좀 더 끌고 가시면서 목표 네. 주가는 지금 위로 갔을 때 한 3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네, 분명히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로도요? 네. 34,000원 정도 자리까지 끌고 와보세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빨리 팔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세는 붙을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걸릴까요? 34,000원까지 사실 이 기업의 움직임 자체가 빨라요. 빠르기 네. 때문에 뭐 다음 달 안에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안에요? 네,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잘 못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시세는 분명히 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55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예상 체계 지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예상 체계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계 지수입니다. 어느새 하락폭이 3% 이상이었다가 많이 줄여놓은 그런 모습이죠. 현재 2.19% 정도 내린 1848.31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오늘 급락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폭을 돌려내는 과정이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부분 자체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2.19% 정도 내린 모습. 자, 그러면 현재 수급 도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현재 3,19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1,143억 원 정도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2,25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은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역시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요. 현재 2.3%까지 하락폭을 줄여놓고 있습니다. 정오래보다 27,000원 정도 내린 114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19%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는 2.5%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각각 0.34% 그리고 2.86%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같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3.8% 정도 내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행보 구간 그리고 저점을 좀 테스트하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략, 매수 공략도 가능한 그런 자리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하게 1.4%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0.6% 정도 하락 중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크게 떨어지고 있죠. 현재 5.1%대 거의 브레이크를 아직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생명 1.9%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전고래보다 2,000원 정도 하락한 10만 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래소 종목들의 경우에는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시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장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계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장중 하락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후장이 돼서 마이너스 3%대에서 1%대까지 반등은 되었지만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668포인트대에서 예상 체결 지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이야기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점이 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단기 순환매가 역시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에 빠르게 매도도 하고 빠르게 또 매수가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수급이 그리고 나왔다 들어갔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크기를 보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해결하자라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선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신고가 형태에서 장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연일 계속해서 이 호재성 뉴스가 발휘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어느 순간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추세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세에 계속해서 지켜진다면 추세에 베팅하자라는 추세 추종의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서는 이 개별적인 호재가 좀 되면서 오늘 7%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렵다라면은 내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음식료 종목군들도 눈에 띌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선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마이너스 5%대 빠졌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중소형주보다는 강한 이 반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뿐들 아니라 이 다음에 중소형주들도 투자 심리가 반등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해결해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0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왔었고요. 그만큼 엎치락 뒤치락 정말 오늘도 역시 머리 아픈 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장중에 뭐 특별한 어떤 이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 외에는 추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장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전거래보다 2.32% 정도 내린 1845.71포인트에 결국은 장이 마감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종합주가 지수 오늘 흔들림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난해죠. 8월달 저점 자리가 1800포인트 정도였는데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그 위에 반등이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즉,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투매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요, 180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반발 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수급 주체로 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금은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중동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거 바로 기관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시도 하락할 때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찌 보면은 투매가 좀 발생이 된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매 어느 정도의 최고점에 도달을 하지 않았을까 그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을 때 당시는 역시 항상 공포는 희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의 하락을 마무리 짓는 국면까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1.7% 정도 내린 669.65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도요, 장중에 3% 이상의 낙폭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하락폭의 절반 가까운 수준을 좀 돌려내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강합니다. 거래소 시장은 다소 많이 흔들림이 나타났을지라도 올해 1월달 부근에서도 코스닥 지수는 거의 다 꿋꿋이 좀 버텨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거의 뭐 외국인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월에 대한 어떤 중소형주 기대감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가 상황 오늘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시켜주는 모습들, 내일장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오늘장 특징 종목 3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일양약품입니다. 자, 일양약품. 오늘 이 기업이 장중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지만 무려 11.88%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무려 17%까지 올랐었죠. 일양약품의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도 많이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현재 슈펙트라는 백혈병 1차 치료제, 이게 다음 달 출시가 됩니다.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2차 치료제로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2차 치료제는 사실 그만큼 매출의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1차 치료제로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큰 매출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양약품의 경우에는 눌렸을 때도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자, 이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좀 흔들렸지만 11%에 강하게 좀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자체는 추가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8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터치가 가능한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강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셀트리온이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 주가도 같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계열사가 상장된다는 건 결국은 자회사로서의 그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또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이거 역시도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미국 쪽에서의 FDA 승인 허가가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던 부분들 분명히 있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12만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왔는데요. 위쪽으로는 11만원, 위쪽까지는 계속해서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일단은 위쪽으로 봤을 때 13만원까지는 한번 끌고 와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 기업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만큼 제가 머리가 아픈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보유해서 머리가 아프다라기보다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워낙에 상담 요청이 많은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듯해 보였지만 결국은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5% 정도나 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SK는 악재가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의문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업체들이 또다시 반도체 업황에 또 도전장을 또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뭐 수급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지금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2거래 정도 순매수,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기업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싸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그 탄력 자체가 강하게 붙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저평가가 탈피가 되는,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해서 상승으로 바뀌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외국인 가구 기관들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5거래 정도 이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시면서 향후의 수급만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 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손해보험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매수가 25,600원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수익 구간 갖고 계신데, 자, 일단 손해보험, 이렇게 보험사 종목군들은 사실은 이 세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버는 회사 중에 하나 있죠. 안정적으로 매출처도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자금들을 운용도 해오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이렇게 튼신하게 세기가 바뀌어도 항상 돈을 버는 구조의 보험회사지만은 주가에 대한 등락은 그렇게 꾸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느 한 방에서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일단 추세적으로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추세가 계속해서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도 좋겠지만, 투자의 매력도로 따진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 보험주들이 주가 등락이 어느 기준선을 잡고
볼 수 있는 보조지표가 많이 희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제 금리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관련된 기업들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굳이 손해보험 이 보험 종목을 좀 선택해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탄력을 더 보기 위해서 다른 업종, 다른 종목을 교체하자는 의견이고요.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좀 더 매력적인 업종으로 돌아서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저는 차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KB 손해보험은 주가 등락이 그렇게 크게 거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바로 CTC 바이오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요, 18,000원, 그리고 비중이 35%네요. 자, 일단 1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어제 거의 꼭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은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든가 아니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아요. 지금 일단 어제 고점에서 접근 방법은 좀 잘못되셨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업은 이제 최근에 18일 날이었죠.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료용 효소제 CTC 자임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사료용 첨가제 중에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게 최초예요. 그래서 CTC 바이오는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고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CTC 바이오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오히려 CTC 바이오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은 분명히 나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흔들렸다고 해서 불안해서 팔았다면요, 수익을 분명히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21,000원 정도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이 자리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1,000원을 목표 주가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형 솔루텍이요. 제형 솔루텍.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90%고 매수가가 2,590원이요. 자, 2,590원이면 거진 2,600원, 90% 갖고 계시고요. 예, 자, 이 종목은 어떤 점이 좋아서 비중을 크게 담으셨어요? 그때, 반 총장 관련주하고, 네. 남북 경협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그쪽에 북한 방문.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때, 예. 그래서 매수를 했거든요. 하다가, 네. 그때 1월 6일 날, 예. 그때 올라가더라고요. 예.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때 북한에서 폭탄 투하가 있었잖아요. 네, 수소탄 실험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예. 계속 빠져버리니까 내가 주식 경험이 굉장히 짧아서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때 네. 빠지는 계속 그냥 사다 거죠. 아. 계속 밑에서 실어가지고 비중이 그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네. 자, 일단은 요 근래 일주일 사이에 내려온 폭이 거진 20% 가까이 빠졌는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단기 낙폭 과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지금 멈춰 있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우선 제형 솔루텍은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또 반기문 총장과의 이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있는 테마주인데요. 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이 건강한 모습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 이런 이슈화가 될런지는 물론 이제 향후 먼 미래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의 주가 흐름에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마주를 대응할 때는. 예. 이해되시죠? 일단 이슈가 되면은 쉽게 움직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예. 일단 만약에 가격대가 2,000원대를 밑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실망 매물, 예. 안 가네 하고 던져버리는 개인 투자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2,000원이 지켜지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2,000원을 깨지면은 선생님께서도 비중을 좀 한 차례 줄여야지만 나중에 일단 손실률은 좀 있었지만은 나중에 다시 사서 매수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일단 2,000원 선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좀 본다라면은 제형 솔루텍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계속 그래도 빠른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 관련된 종목군들만 본다면 그래도 좀 곧잘 반등을 한번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오늘도 뭐 장중 하락폭은 좀 컸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니까 제형 솔루텍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좀 그래도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00선이 지켜진다면 이란 전제하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가 근처에 올라왔을 때는 또 그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를 또 왔다가 살짝 가만 보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비중에 대한 생각지 않은, 의도치 않은 비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고 있었을 때 금액이 커지는 거를 희망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더 건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매일 그냥 그 비수가 근방에다가 분할 매도를 해서 뭐 그냥 걸어놓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요? 내일 어느 자리에서요? 제 매수가 자리에. 뭐 미리 걸어놓으셔도 되겠죠. 뭐 이슈라는 거는 급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니까 뭐 간혹 빠르게 이슈가 되면서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향도 있으니까 매수가 근처에 걸어놓으셔도 조금 일부 손절을 해서 여기 손절을 해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다시 그걸로 다시 밑에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비중도 90%지만은 금액을 너무 많이 실어놨거든요, 사실은. 좀 그래서 그것도 한 몇천 주 우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해가지고 헐락해도 너무 손실액이 커서 오늘 혼자 무지하게 지금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아주 끙끙 앓다가 지금. 제가 그러면 같이 전략을 생각을 공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2,000원이 지켜져야 돼요. 2,000원이 깨지면은 그땐 비중을 또 줄이시고 2,000원 지켜진다면은요 매일매일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은 분할로 좀 튀어 올랐을 때 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주문을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그냥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녹십자셀요? 녹십자셀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48,000원인데 20%? 48,000원에 20%요? 자, 어머니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어제 샀어요. 어제 뭐 보다가 샀더니 고점에서 샀는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원래 녹십자셀은 이제 녹십자 계열사잖아요. 네. 원래 이제 과거에 이노셀이었는데, 녹십자가 인수를 한 거예요. 녹십자라는 기업은 이제 국내에서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도 되게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녹십자셀도 같이, 거의 공통된 그 사업 부문을 또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녹십자셀이라는 기업은 믿으셔도 괜찮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예. 그런데, 주식을 샀을 때 사고 나서 떨어지면은 내가 고점에 잡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 오늘 위쪽에 5만원대 잡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샀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녹십자셀은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8,000원이잖아요. 어제 매수하셨는데, 지금 고점에서 잡았다는 생각은. 어제. 고점에서 잡진 않으셨어요. 그럴까요? 다행히도. 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쌉니다. 네,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어머니 그 성향이 단기세요? 뭐 단기로도 할 수는 있지만 좀 길게 가는 게 더 좋죠. 네, 그럼 잘 잡으셨어요. 이 기업은 단기로 어떤 큰 수익을 바라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단기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끌고 가셔야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좀 더 사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장도 종가 부근에서 당연히 살 수 있었던 자리거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내일장에서 빠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물량 비중이 20%인데요. 시장이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크게 실지 마시고 네.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한 30% 정도까지만 네, 비중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자, 목표 주가는요. 예.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예.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55,000원이에요. 55,000원이 되었을 때 어머니 들리세요? 예.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줄이세요. 3분의 1을 줄여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시면 되는데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끌고 가는 자리는요. 바로 7만 원을 네. 목표 주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근데 제가요, 잠깐만요. 일학약품도 그거 5만 원에서 봤거든요. 네. 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전문가님 뭐 추천하실 때요. 네. 그래서 뭐 억울하게 놓쳤고, 그래. 네. 이것도 어제 뭐 계속 보다가 그만 늦게 그래 뭐, 아이고 사자 싶어 샀더니 이렇게 네. 됐는데. 자, 지금 손실이 크지 않잖아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아니, 기다리시면 손실은 안 큰데, 그러면 딴 데 사는 것보다 여기에 좀 더 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 종목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조급한 마음이 가질수록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예, 전문가님 두 분 다 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 지금 시간이요.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냥. 예, 옷사이.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죠? 강연회 준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번 주에 이 두 멘토가 모두 다 현장을 찾아갑니다. 자, 아무래도 신년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기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종목이 또 수익을 내줄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중심의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주에서 진행하니까요. 경주 시민분들 뿐만 아니라 경상도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현장을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저하고 이강민 멘토 두 분이 같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